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은 창세기 에피소드 4번째 그림인 아담의 창조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드의 아담과 옷을 입고 있는 창조주, 죽어있는 아담과 활기찬 창조주. 세 번째, 문명의 지적 완성체와 본능과 욕망의 바바리안. 싱어게인입니다. JTBC. 그 중에서도 가장 팬덤을 몰고 다니는 두 사람, 30호 이승윤과 63호 이무진. 미술사에서도 희대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두 천재 라이벌,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회화의 완성자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대의 천재 라이벌 편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위에 누르셔서 보시고 오시면 왜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커다란 무의 위 화려한 조명 속에 아울러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에너지가 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지창조. 사실은 일본의 번역에서 천지창조라고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바로 우리가 가져오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잘못 인식된 제목입니다. 원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이태리 말로도 볼타 델라 카펠라 시스티나 뜻은 같습니다. 시스티나 천장화는 아담의 창조라는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9개의 창세기 에피소드와 24개의 예수 그리스도 조상편, 그리고 4개의 유태인 영웅편, 12개의 예언자와 무녀로 이루어진 초대작입니다. 18세기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게테는 이 그림을 두고 시스티나 성당을 보지 않고서는 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선 강탈이란 말이 뭔지 아시게 됩니다. 고개를 딱 들고 보면은 떨굴 수가 없어요. 거북목이 치료가 되는 기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술 전문 가이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이 바로 이 그림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대학원 전공을 원래 공부하면서 미술사도 배우고 테이트 모던이나 내셔널 갤러리 그런 갤러리 같은 곳에 가서 수업도 받고 인턴십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저는 공연 기획자이기 때문에 퍼포밍 아트에만 관심이 있었고 미술이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았었는데 이탈리아를 놀러 가가지고 바티칸 투어를 들어보고 사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투어가 엄청 훌륭했다기보다도 그때 이 투어를 봤던 일반인들의 그 반짝반짝하던 눈빛, 특히 예술을 처음 접한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감동을 전달해주는 모습에 오히려 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디언스 디벨롭먼트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예술 인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그런 에세이도 쓰고 프레젠테이션도 했는데 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어요. 아니 전공도 했고 여기보다 갤러리 접근성이 훨씬 좋은 영국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에 돌아와서 바로 갤러리 투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빨간 바지 아트 투어의 시작이었고 벌써 10년 전의 일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은 창세기 에피소드 4번째 그림인 아담의 창조 되겠습니다. 천지창조에서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된 인간처럼 이 아담의 창조도 실제로는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아담의 창조는 그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서 신의 권능을 최고로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눈여겨 보이는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키워드는 바로 대비입니다. 첫 번째로 누드의 아담과 옷을 입고 있는 창조주. 현재 왼쪽에 아담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누드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신체 비율과 체지방은 한 12%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퍼펙트한 몸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창조주 신은 천사들에 의해 들려서 올라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아담과는 달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뭐를 뜻한다 그랬죠? 대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죽어있는 아담과 활기찬 창조주. 이렇게 퍼펙트한 보디라인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나른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딱 퇴근 후에 멍하게 소파에 기대서 바닥에 앉아서 기대는 거 있잖아요. 소파 안 앉고. 그래서 이제 리모컨 한 손에 들고 넷플릭스 채널을 이리저리 이제 돌리고 있는 딱 우리 모습이에요.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영혼 가출 상태죠.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두 손가락 보시면 아직 신의 숨결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담의 손은 축 늘어져 있는 반면 신의 손은 뭔가 활기찹니다. 사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신 걸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남자끼리 키스하는 모습이 연상되어서 이렇게 바꾸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천지창조하면 그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 이 그림이 바로 연상이 되죠. 수많은 패러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패러디가 1982년 스필버그의 걸작 E.T.죠. 외계의 생명체와 인간의 만남. 다르게 말하면 고등 지적 생명체가 인간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장면, 영락없는 천지창조입니다. 세 번째, 문명의 지적 완성체와 본능과 욕망의 바바리안. 자, 오른쪽에 신은 옷을 다 입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문명을 뜻하는 것이고,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는 아담은 문명을 접하지 않은 야만인 바바리안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절대 진리인 이성, 이데아가 곧 신이라 믿는 신플라토니즘을 따르는 작가였습니다. 이데아는 아이디어의 어원이고 플라톤이 처음 소개했던 개념인데, 이게 또 중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지성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지성이 생기면서 우리는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을 신이 불어넣어 주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그 지성의 집합체인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뇌 단면도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신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 천과 함께 보면은 그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인간의 뇌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뇌하수체. 특히 그 파란색 천 밑에 있는 거는 그 연수하고 척수 동맥인 것 같아요. 다른 창세기 에피소드인 이브의 탄생에서는 폐가 나옵니다. 왜? 여자는 폐를 싸고 있는 갈비뼈에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락과 낙원에서의 추방에서는 경동맥과 경정맥이 나와요. 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니까. 경동맥하고 경정맥 막히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목 잡고 팍 돌리면 특수부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죠. 종합격투기에서 초크 딱 하면은 한 5초 안에 그냥 바로 가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해부학과 관련된 주장은 1990년 미국의 세인트 존스 메디컬 센터의 메시버거 박사가 작성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갖다 붙이니까 그런갑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어떻게 더 인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나를 연구했고, 실제 해부학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이 당시 예술가는 곧 과학자하고 같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호기심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까지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 경이로워서 눈물이 다 나오는 그 피에타라는 작품 보면은요, 인체 혈관 하나하나까지 모르고서는 그렇게 조각할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시체 39를 몰래 훔쳐서 해부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해부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해부학 아나토미를 공부하는 곳을 전공으로 나누자면 의대, 치대, 간호대, 수의대, 의공학과, 약대, 스포츠의학과 같은 데서 다루지만, 이 이외에도 예술계에서 무용학과하고 미대에서도 해부학을 공부합니다. 잠깐 셌었는데, 그 미켈란젤로는 뇌가 지성의 근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 플라토니즘에서 신은 누구인가? 이데아. 이데아란 아이디어의 어원이고 보이는 것,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같은 이 모든 명언들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는 만큼 좀 보이시나요? 사실 미켈란젤로 한 명으로 하루 종일 투어를 하기도 하고 그 한 학기 수업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5분짜리 컨텐츠에 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담의 창조만 넣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게 된 이유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블로그에 제가 글로 아주 성실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이게 책으로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사실 학부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이 공대고 한 번이 예대였는데 대학만 총 10년 다녔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좋아하게 되었던 게 대학 때도 아니고 사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즉 우진애, 애즉 우진간, 간즉 축지 이비도 축야. 풀이하면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예술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의 인문학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유, 설민성은 뭐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예요. 저에게 스토리텔링을 잡아주신 세계사의 김진희 그리고 한국지리의 최강훈 선생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저의 은사님처럼 인문학과 예술의 재미를 알게 해줄 그런 그 지성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모르는 게 야근요 하고 말하는 분 또 있죠? 내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술을 알게 되면요, 삶이 유택해집니다. 전과 같지 않은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홍익인간 정신, 빨간 바지를 널리 알려 이롭게 하라. 다음 시간에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로맨티카였습니다.